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주식 매매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식을 나름대로 오래 하고 주변에 도움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나 그 매매 습관 그리고 매도 습관, 매수 습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 거와 결국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제 나름대로의 이론이고요. 그 주식을 우리 그 아인슈타인이나 뭐 가릴레오가 했던 그 상대성 이론 있죠. 예, 상대성 이론의 일부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 고려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론을 정립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준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얻는 바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대생이나 뭐 이과생이나 이런 공과 출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대성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전문적인 그 이과적인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힘든 게 바로 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 속도, 속도는 뭐 시간하고 관련이 있죠. 시간하고. 요거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매매에서도 똑같은 종목을 추천하고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누구는 수익률이 높고 누구는 수익률이 낮고 누구는 매도를 하고 누구는 갖고 있고 뭐 이런 아이러니한 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 살할 때 사고 팔을 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날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때 매도하세요 라고 백날 얘기를 해도 모두가 그 수익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 다른지, 왜 다를까에 대한 고찰을 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봤고요. 그러면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주식 매매가 상대성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 그 존재한다는 거를 이론으로 정립을 한다면 내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수익률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어떤 유튜버나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평은 좀 특이하다,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주식 매매를 상대성 이론하고 좀 접목을 해본다는 자체가 평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했던 목적과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동기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과 동기 없이 그냥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영상도 그냥 조회수를 끌려는 어떤 한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도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립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다음과 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왜 각자 매도 시점이 다를까? 요 내용입니다. 그쵸? 이거는 다르다는 게 포인트고 초기에는 같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같은 종목을 사도 왜 다를까?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동일한 수익률이 발생해도 왜 매도 시점이 다를까? 이거는 뭐냐면 나나 A라는 종목으로 3%의 수익을 보고 B라는 종목으로 3%의 수익을 봤어요. 그쵸? 이거는 갑이고 을.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종목의 3% 수익을 보고 을이라는 사람이 B 종목을 3%의 수익을 봤는데
누구는 이거를 더 들고 가서 5%로 팔고 누구는 얘가 더 들고 가가지고 1%에 팔죠. 근데 결과적으로 A와 B는 모두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드러나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은 왜 다를까?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상승한다 했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하는데 누군 여기서 매수하고 누군 여기서 매수하고 누군 여기서 매수합니다. 누군 여기서 매수하고.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이거를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거를 보는 시점에 따라서 누구는 비싸 보일 수 있고 누구는 싸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유료 가입을 하면은 자 여기 사세요 하면은 다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보통 뭐 유튜버들도 있고 뭐 전문가들도 있지만은 이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법. 자, 100% 적용 가능한 기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이 기법의 특징은 뭐냐면 안 됐을 때는 손절하세요라는 게 기법의 핵심이죠. 그렇죠? 이 기법을 사용하면 100%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법이 통하지 않았을 땐 손절하세요가 기법의 핵심이죠. 결과적으로는 100% 가능한 기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 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그 기법이 90%라 할지라도 그 기법이 80%의 확률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했을 때 돈을 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왜 그런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여러 기법들을 사용해도 금세 물려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내가 여러 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결국 이거 왜 물리는 건가? 도대체 내가 기법이 잘못된 건가? 그럼 기법을 제대로 쓰면은 물리지 않는 건가?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쵸, 수익률이 좋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포함된 내용인데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낮은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이제 안정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내가 옥상 난간 끝에 있는 거랑 지하 1층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불안하죠? 옥상 위에 이제 난간에 서 있는 게 불안하죠. 그것처럼 이제 최대한 낮은 에너지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결론이 될 거고. 자, 결론적으로는 위의 답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주식 매매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제가 여기에 대한 제 공식을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 공식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접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순간과 매도하는 순간, 결국은 주식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에너지가 일정 시점이 올라가면은 액션을 취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액션을 취하는 순간은 에너지가 높았을 때예요. 에너지가 높은 거는 하락이 깊었을 때나 상승이 급등했을 때 보통 거기서 액션을 취하죠. 아니면 너무 많은 시간을 동일한 가격에서 보냈을 때 보통 그 세 가지 경우에서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경우 모두가 에너지가 높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에너지는 어떤 거에 비례를 하냐면 T, 시간입니다. 그리고 P, 가격이에요. 내가 어느 가격에 샀는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리고 M, 내 계좌의 비중이 그 종목에 얼만큼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델타 P, 요거는
그 변동폭입니다. 그 날에 아니면 그 주에 고점과 저점 그리고 종가의 등락폭이 얼마큼인지, 그리고 K 상수죠. 상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상수가 높다는 거는, 자, 여기 주식 학습을 내가 많이 하거나 경험이 많이 쌓이거나 근로소득이 높거나 환경이 좀 더 안정적이거나,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 그리고 나랑 같이 와이프가 돈을 벌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외벌이보다는 환경이 좀 낫죠. 그리고 본인의 성격, 내가 배포가 있거나 소심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에 적합한 성격이나 환경이 좋고 근로소득이 높고 경험이 많고 주식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이 K값의 상수는 1보다 작게 되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K값이 1보다 작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에너지가 액션이 커지려면은, 이 에너지가 높은 거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인데, 내가 남들보다 가격이 높은 가격에 사면은 이미 내가 에너지가 들떠 있는 상태죠. 이미 내가 60층 아파트에서 50층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에너지와 가격은 비례하고, 그리고 내가 전체적인 비중에 있어서 전체 계좌에서 10%의 비중을 갖고 있다면 에너지 준위는 낮은 거죠. 근데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에너지 준위는 높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쉽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델타 P, 이거는 내가 시가부터 종가까지 그대로 올라가는 장대 항목만 계속 있다면은 에너지가 비록 가격이 높더라도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가려는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이런 과정에서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델타 P 변동폭이 심해지면서 에너지의 준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럼 요거를 보고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자,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인데, 영희랑 철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공식을 토대로 한번 봅시다. 자, 영희랑 철수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상대성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희랑 철수가,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삽니다. 자, 그런데, 자, 변수를 뭘로 두냐면,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비중의 10%와 똑같은 가격에 동일한 날짜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주식의 경력이 10년이고 철수는 지금 막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누구보다도 주식 학습과 경험이 많고 철수보다도 연봉이 2천만 원이 높습니다. 그리고 솔로예요. 근데 철수는 가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가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다? 영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철수입니다. 왜? 이 K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게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1 나누기 이 변수값이니까 K값이 낮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에너지 주니까 높아지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해요. 자, 5%에서 더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팔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쵸? 자, 또 다른 얘기로 이 델타 P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A라는 종목,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했을 때 영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하고 철수는 셀트리온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주가 대비 위치에 동일한 비중을 갖고 이 철수와 영희가 이 K값이 동일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차이는 뭐냐면 이 변동폭 차이죠. 이 변동폭의 차이가 큰,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이 변동폭이 크다면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는 델타 P가 높은 이 철수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M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내 비중이 10%냐 그리고 30% 이상 50% 넘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하루 종일 보는 계좌의 빈도가 월등히 높아지는 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설명드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T입니다. 원래 상대성 이론에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인지 본인의 심리와 성향, 가격, 비중, 변동폭, 개인 상수가 결과적으로는 이 시간을 상대적으로 바꿉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1일이라고 하더라도 영희가 느끼는 1일과 철수가 느끼는 1일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주식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영희는 주식의 경험도 별로 없고 그 변동폭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비중도 너무 높아요. 그러면 철수는 1일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영희는 거의 3일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같은 종목을 사도 왜 각자 매도 시점이 다를까? 요거는 요 위 공식으로 인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수익률이 발생해도 왜 매도 시점이 다를까? 매도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 K값이 다르고, 그리고 이 델타 P가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은 왜 다를까? 요거는 같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시점이 다른다고 하면은 이 K에 따라서 본인의 이 특성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상대적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주일을 매매한다 쳤을 때 누구는 한 달로도 느낄 수 있고 누구는 일주일이 아니라 2, 3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 기법, 100% 적용 가능한 기법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변수만 보더라도, 여기 지금 나온 변수만 보더라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9라는 거가 변수가 3가지 변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3의 9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변수의 주식의 매매 기법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변수만 하더라도 1000가지가 넘게 되죠. 그래서 100% 본인에 맞는 적용 가능한 기법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을 제가 총 집합을 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에 액션을 취하는 것, 즉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최대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K값이죠. 근로소득을 높일 수는 없죠. 그쵸? 지금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을 고칠 수도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학습을 하든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 K값이 한계예요.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는 주식 학습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 K값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액션을 취했을 때 바뀔 수 있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M입니다. M의 비중 비율. 여기서 포함되는 거는 분할 매수가 있고, 그리고 분산 투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는 수익률 하락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수익률 하락이 아니라 에너지를 낮추는 현상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델타 P라는 변동폭이 심하더라도 이 M 값이 이 10%라면은 이 P 값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50%라면은 이 N값은 델타 P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 분할 매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변동성이 심하고 고수익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값이 이미 높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낮추려면 결과적으로 이 N값을 줄여야겠죠. 그렇다면은 분할 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다 이 변동폭이 심한 종목에서 그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프라이스의 가격에 대한 것은 단순히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을 때 여기에서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 사건 올라가는 거를 확신이 들었다면 이쪽 부분부터 이쪽 부분까지 분할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준위가 크게 낮아지겠죠.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이 T에 대한 관점인데 이 T에 대한 관점은 제가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건 오이솔루션에 대한 예시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기서 매도하고 누구는 여기서 매도하고 누구는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쵸?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는 이전에 있는 그 공식하고 대입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똑같이 샀어요. 여기서 똑같이 사서 이 시점에 도달했을 때 자, 뭐가 되냐면 요거를 잘 봤을 때 자주 보는 사람과 자,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신뢰가 있어서 가끔씩 종가만 보거나 30분에 한 번씩 보는 사람과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시간에 보는 사람과의 차이, 그거는 어떤 거에 이제 해당되냐면 요 값이죠. 이 K라는 능력의 값. 그쵸? 요 K라는 능력의 값이죠. 이 K라는 값이 낮기 때문에 K라는 값이 높죠. 이게 지금 능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는 거예요. 왜? 이미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연관성이 있냐면 이 T랑 연관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만 보는 사람은 1, 2, 3, 4, 5, 6이죠. 그럼 6일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6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60분 단위로 본 사람을 봅시다. 자, 여기서 이날이 3월 30일이죠. 3월 30일부터 4월 6일입니다. 자, 3월 30일부터 4월 6일입니다. 이때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요게 평행하게 간 게 며칠이죠? 요 기간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6일이죠. 이렇게. 근데 30분마다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이 6일 동안 움직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죠. 그럼 요 길이를 쭉 늘어뜨려 보면은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이 정도의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30분마다 한 번씩 보는 이 60분봉 차트입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몇 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내 주식 투자에 할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심리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T 값이 높아지게 되죠.
자, 똑같은 6일을 보는데 30분마다 한 번씩 보는 사람과 하루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T값은 30분마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이 훨씬 높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낮게 되죠. 그러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변동속을 가진 종목에 내가 주식학습과 경험이 유사한 사람이 동일한 10%의 비중을 갖고 있을 때 동일한 종목을 봤을 때 먼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이 30분마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이 T값이 높아서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액션을 빨리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결론적인 건 이겁니다. 에너지 준위를 낮춰야 된다. 언제부터? 내가 매수하는 시점부터.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안한 상태, 여기는 흥분된 위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흥분된 위치가 올라서는 순간 뭔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흥분된 위치는 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이 K값에 이 두 가지를 쌓는 것과 그리고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가격을 싸게 사고, 그리고 델타 P를 줄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매수를 들어가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미 여기 델타 P는 급격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것 중 뭐냐면 이 파동이 있을 때 잔잔한 파동, 그리고 봉의 길이가 짧은 것, 그리고 십자 도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라 작은 상황, 요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봉이 많이 겹쳐진 상황이 뭐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확률이 크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오이 솔루션이라는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디냐면 요쪽 부근이겠죠. 왜냐면 요 가격대로 오면은 결과적으로는 봉의 길이가 짧고 그 봉의 길이가 짧으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서 많은 봉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자리는 언젠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과거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 요 구간이죠. 그쵸? 그리고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뭔가 흥분을 했는데 그 흥분을 다시 가라앉히는 시점도 이 4,000원 이하였습니다. 그쵸? 요 시점을 바라봤을 때 폭락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에서 내가 안정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명드렸고, 흥분해야 될 이 상황에서 흥분을 하지 않고 다시 어떤 걸 형성하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흥분된 시점은 과거에 3,7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은 5,000원까지 올라와도 흥분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흥분하는 상태는 어디냐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고, 만약에 흥분된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내가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두 번째, 내가 30분마다 볼 것을 이제는 종가만 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갔을 때 비중을 늘리되 철저하게 음봉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P값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서 이 excited state라고 됐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그라운드 스테이트 쪽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exciting state가 오면은
이거는 저만 익사이팅 스태트로 느끼실 뿐이지 이때 매수한 사람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다. 지금이 저가 매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미 내 불안감의 차이는 상대방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후에 장기 투자를 하거나 위기가 왔을 때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에 매수할까요? 얼마에 매도할까요?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도 과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사람이냐. 만약에 깨달았다면 절대로 얼마에 매도하세요, 얼마에 매수하세요나 어떤 리딩을 하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변수가 이미 1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은 이 각각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경향성이 큰지, 예를 들면 이 M이라는 값이 제곱으로 되는 건지, 제곱의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가격이 이 제곱의 힘이 있는 건지, 그 비중,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함수가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셨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좀 주식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주식 매매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더 고찰하고 노력하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상 제공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